제가 또 계획한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17년부터 계속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배당주를 살펴보니까 실적하고 배당 성장은 정말 꾸준히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성장이 갑자기 막 확 늘어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주가는 계속 횡보하거나 뒤집히고. 낮아지거나 야 이거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업은행 배당률이 지금도 7%대예요. 하다 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큰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바라는 월 1000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노후 생각을 대비. 했어요. 노후 대비로다가 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안전하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배당주 투자를 또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이제 은퇴까지 하신 이제 유튜버 쭈압 정영주님을 모시고 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채널 이제 처음이시니까 네. 간단하게 또 한번 자기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쭈압입니다. 저는 24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하다가요. 현재는 은퇴를 했고요. 작년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쭈압의 배당 투자 은퇴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정말 소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은퇴를 한 백수라서 현재는 급여 없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배당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사실 제일 부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기 은퇴에다가 어쨌든 매달 뭐가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실 아마 수도 있죠. 꿈꾸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좀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아까 24년을 일하셨다고요? 네네. 와, 그러면은 20대 초반부터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투자 생활은 뭐 20대 그 직장 생활 하면서 네. 계속 해왔던 거죠. 음. 그러니까 계속 쭉 투자를 하다 보니까 50세 정도면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가면 50세 전후로는 가능하겠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셨던 입사했을 때는 일단 제가 오히려 빚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뭐 부유한지를 않아서 흙수저여서 일단은 빚 갚고 이제 조금씩 그때 당시에는 적금도 네. 이율이 저 때는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배웠는데 10%였어요. 10%. 예, 그냥 그것- 은행이자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뭐 펀드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500에 15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집을 좀 늘려가고 싶어서 네. 또 집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작은 걸 하나를 샀던 적도 있어요. 그럼 아파트 사고 이렇게 집 사고 하다가 이제 남은 하면서 돈 가지고 그렇죠. 투자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합치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이 저랑은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주식이 잘 안 맞았어요. 저도 들었거든요. 부인남님도 주식을 해보셨는데 네, 네. 안 맞으셨다고 네,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은 일단 부지런해야 되고 임장도 다녀야 되고 네. 또 공실 문제도 있고 맞아. 그리고 저는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맞는 거 이게 주식이다 그때부터 생각을 해서 계속 된 거죠. 그냥 계속 받으면 재투자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사실은 제가 유튜브 채널도 그렇게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주식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경제 유튜버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제 일상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또 책 출간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게 오지? 그래도 기회가 인생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서 책을 썼는데 출판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딱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 그 네. 경영 분야 계속 탑 10에 계속 랭크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그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막 계좌를 또 인증하고 막 오픈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네.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른 분들 계좌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투자하시면 어떻게 뭐를 투자해서 저렇게 됐을까 네. 너무 궁금한데 알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나라도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해도 이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많은 자산은 아니지만 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저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 저기를 자산이요 현황을 남기고 싶어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유튜브 이제 쭈압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집 사고 뭐 해서 남은 돈 이제 3천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배당주 그러니까 투자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셔서 뭐 이게 금방 뭐 3천에서 막 20억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오면서 두 번째 집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평수를 좀 넓혀 가자. 평수를 좀 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때 주식에 있었던 돈을 싹 다
현금화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현금화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이 좀 부동산이 좀 쌌습니다. 네. 싸다고 판단을 했어요. 가격이 싸다고 제가 판단을 들으니까 해서. 아주 저점에 사셨던데. 네. 그래서 이 가격이면 네. 싸다고 판단을 해서 집을 사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재반 비용 다 하고 나니까 3천만 원 초반대가 남더라고요. 2017년에. 네네. 그래서 2017년에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한 사람 돈은 계속 그때부터 배당주를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평가급 받은 것도 한 푼도 안 쓰고 그 전에도 안 썼고 그다음에 연차.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10,000원이 생기던 뭐 어떻게 해서 20,000원이 생기던 다 그냥 계속 사모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를 안 하면서 이제 막 아껴가지고 이제 계속 돈을 배당주에 계속 넣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극단적인 절약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칠 수도 지치니까.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그러니까 차 같은 것도 좋은 차 안 끌어요. 지금도 아반떼 끌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저 지금 5년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쓸 때는 쓰는데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써요. 그리고 둘 다 먹는 걸 좋아해서 물론 호텔 같은 데 가서 먹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뭐 초반에는 결혼하고 초반에는 호캉스도 가고 나름 근데 오마카세도 비싼 거 못 먹죠. 점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다가 그것도 몇 번 하니까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재밌는 게 돈 버는 재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입사해서 한 10년 차 됐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왜냐하면 저는 또 지방에서 올라오고 네. 또 완전히 또 무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빵원이었어요. 것도 없었고. 결혼할 때도 저희 둘만 10원 한 장 네. 받은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래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느는 게. 물론 뭐 그러면은- 갑자기 느는 건 없지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이제 해외 배당주도 있고 뭐 이제 국내 배당주도 그렇죠, 있고 막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엔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막 엄청 뜨겁고 국내장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국내 주식 위주로 하신 거죠? 네네. 그럼 그렇게 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해외 주식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또 계획한 은퇴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17년부터 계속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배당주를 살펴보니까 실적하고 배당 성장은 정말 꾸준히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성장이 갑자기 막 확 늘어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주가는 계속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하고. 낮아지거나 야 이거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삼성화재 우선주 등 해서 금융주들을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은행 배당률이 지금도 7%대예요. 지금도. 네, 네. 네. 그래서 그 배당 성장은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났는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분명히 좋아요.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려고 뭐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좋으면 들어갔겠죠. 근데 네. 성장은 정말 좋은데 시가 배당률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국내보다 미국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어쨌든 배당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미국 주식이 아니라 고배당을 찾게 되니까 국내 주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부동산을 안 한 이유도 그러니까 좀 뭐 공실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사람 상대하는 걸 힘들어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래도 부동산 네. 이 부일남 TV도 네. 많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경매 그 유튜브도 많이 네. 보는데 보면 볼수록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소송하고 막 예.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치하고 나서도 네. 월세 수익이 1,000만 원 나오는 부동산, 그러니까 20억짜리 부동산 찾기가 저는 어렵다고 그렇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시세 차익 말고 배당 수익률만 보면은 미국 주식이나 그래도 국내 부동산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라도 수익률이 역전되면은 미국도 갈 수 있고 부동산도 갈 준비는 있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타미당이라고 하잖아요. 타이거 미국 네. ETF 국내에서 네, 상장된 네,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요 얘기를 들으시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다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뭐 사면 그냥 상가처럼 네, 월세 따박따박 맞아요, 받는 맞아요. 느낌이구나는 아는데 그러다 보면 또 반대로 이거 너무 느리다. 예를 들어 뭐 옆에 엔비디아 막 가는 거 보면은 그렇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또 하나 배당주가 배당은 많이 주는데 뭐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막 맞아요. 빠진다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뭐 오해인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어느 정도 또 사실인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단기에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하시는 분이나 기대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은 따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의 변화가 크지 않거든요. 크지 않아요. 막 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재미없는 부분도 네. 있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재미없는 부분이 저한테는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의 네. 차이인데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투자하는 부분이 편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그냥 사서 장기로 가져가면서 그리고 배당은 또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또 누리면서 이보다 더 쉬운 투자 방법이 있을까. 물론 예전에 뭐 매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주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그거보다는 훨씬 편하고 마음 편한 투자 이거보다 마음 편한 투자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 사실은 배당주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대략 10% 정도예요. 근데 이제 너무 낮다. 돈 안 된다. 1년에 10%. 그렇죠. 연 10%. 1년에 10%면 사실 많은 건데.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국민연금 아시잖아요. 네. 국민연금의 그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의 브레인이시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도 1년에 10%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진짜 불가능하게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 10%면 네. 7년에 자산이 2배씩 불어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이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배당주들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주가를 보시면 그 연 7% 배당을 주는데 그리고 또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이런 주식을 안 살 리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배당도 계속 챙기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상당히 간단한 투자 방법이고 네. 똑같아요. 월세 수익이 잘 나오면 건물 가격 오르는 거랑 그렇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금융주들을 처음에 많이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30 종목이 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미당 미국 관련 주식도 좀 조금씩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기업은행이랑 하나금융지주, 뭐 BNK, 이제 JB는 정리를 했어요. 좀 네. 많이 올라서 정리를 했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8,000원대부터 5,000원대도 사고, 10,000원대도 사고, 12,000원대도 사고, 13,000원대도 계속 샀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률만 나오면 그냥 계속 샀어요. 또 배당이 네. 나오잖아요. 다시 재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 10%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시면 그 정도 된다. 물론 개별 종목으로 보면 50%도 있고, 뭐 100% 된 것도 있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네. 뭐 은행주들은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 다 30-40%는 다 올랐다 평균적으로. 사실 회사가 어쨌든 돈을 잘 벌면 결국에 주가에 반영이 그렇죠,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빨리 되냐 늦게 되냐 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이런 것들은 돈 못 벌어도 막 가니까 뭔가 좀 저게 빠르다 싶은데 또 그런 건 또 빠질 땐 또 무섭게 빠지니까 그러면은 좀 반대로 이 배당 투자라는 거를 처음 듣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만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게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그런 걸 좀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주위에 보시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으세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년 이상, 15년 막 이렇게 네. 한 거잖아요. 뭐 네. 사실은 초기에 뭐 펀드까지 치면은 꾸준히 해온 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를 뭐 심리적으로 어려워하시고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우선은 자산 상승이 딱히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 갈 때 나 못 가는 느낌? 맞아요. 못 갈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코인이나 엔비디아, 뭐 테슬라 같이 네. 핫한 종목들이 급등해 버리고, 뭐 또 유튜브에서 나는 1억으로 5년 만에 20억 벌었다니 막 네, 그러잖아요. 네. 제가 봤던 유튜버들도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억이었는데 막 금방 60억이래.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로 포모가 오죠. 그리고 뭐 나 혼자 겨우 7% 수익률이야? 뭐 생각하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인 그 배당금의 어려운 점은, 배당주의 어려운 점은 세금. 그렇죠. 배당락과 세금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달리 배당주는 배당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 10% 주면 주가도 10% 떨어지고 뭐 아닐 경우도 있지만 또 회복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떨어지고, 그리고 또 10% 배당 받으면 거기에서 배당소득세 나가고 또 금융소득 종합 과세도 될 수 있고 건보료도 또 추가로 납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배당주 투자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임대소득 받으시면 똑같이 맞아요. 과세되는 건 네. 똑같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필요 경비 공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마 배당주가 조금 제가 더 많이 내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배당주들이 인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나요? 그 성장주들 막 달릴 때는 배당주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간 소외되나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포모가 오겠네. 막 얘네는 막 가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만 하거든요. 주식을 네. 뭐 이렇게 집에 컴퓨터 깔아놓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동료나 후배들한테 봐봐 이거 사 이거 사 그냥 편해. 네. 제가 속 편해. 기업은행 8,000원일 때도 제 옆에 친구한테 돈 얼마 있냐 다 사. 일단 다 사라고 막 하는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받자마자 그냥 월급 다 넣고 이렇게 100% 이렇게 넣을 수가 있냐.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래 천천히 간다.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천천히 가면서 배당 또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장기로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2차 전지 2차 배터리 이번에 배터리 쭉 가. 엔비디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니까 그리고 또 잦은 매매를 하시면 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매매가 잦아지면 돈을 벌 것 같은데 또 그게 거래세가 복리로 늘어납니다. 거래세도.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큰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바라는 월 1,000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후 대비로다가 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안전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굉장히 제 초창기 제가 구독자 200명일 때 저를 불러주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왜 부르지? 그래서 갔었는데 그때 제가 한 계좌가 7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다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쟤는 뭐 다 파란색인데. 근데 이제 그거만 보시면 안 되지. 제가 배당 재투자한 걸 봐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1년까지 수익률을 또 보셔야 되는데 그거만 보시면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데 그때도 저는 편안했어요. 나 지금 계속 수익 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라는 게 이제 이 주가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배당을 받으니까 그럼요. 그게 내 진짜 수입이다. 그렇죠. 안 팔면 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배당 받아서 다 쓰시면 안 돼요. 배당 받아서 여행 가고 배당 받아서 차 바꾸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퇴직할 때까지 배당을 받아서 한 번도 쓴 적 없습니다. 다 재투자. 다 재투자. 정말 돈 생기면 다 재투자. 근데 그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7억, 뭐 1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그거 모아서 한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들어오는데 안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안 썼습니다.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 막 여행 간다 그러고 막 뭐 차 바꾼다 그럴 때마다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참 그게 사람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좋은 차에 그렇게 욕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좀 기분 나쁜 적은 있었어요. 호캉스 가러 좀 그때 뭐 결혼기념이라서 정말 비싼 호텔을 갔어요. 근데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뭐 차에 그렇게 관심을 두진 않았고요. 그리고 골프도 안 치고 골프 치고 싶은 마음도 별로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뭐 접대 차원에서 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동기들도 점점 골프를 많이 치고 차도 이게 이제 직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주위에서 차를 다 외제차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다 외제차네. 차들이 왜 이렇게 좋아? 근데 내가 그쪽 사정을 아는데 이상하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차가 부럽거나 뭐 골프 치는 게 부럽거나 뭐 해외여행 뭐 많이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럽지 않았어요. 또 해외여행도 안 간 것도 아니에요. 나름 중간중간도 가고 갔었어요. 근데 어쨌든 맞벌이다 보니까 제 월급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벌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한 사람 급여로 생활을 하시고 재테크도 하시잖아요. 실제로 저 회사 다니는 분 중에 외벌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친한 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친한 지니까 오빠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대학교 때부터 동기라서 오빠는 진짜 최고다. 외벌인데 집도 사시고 오피스텔도 하나 있어 월세 받으시고 주식도 조금 하시고 그거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 포기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이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좀 욕심내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끊는 게 제가 옷을 좀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랑이 좀 이해를 해줬고 그 대신에 제가 화장품, 마사지, 화장품도 비싼 거 안 쓰고 마사지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대신에 이제 월 뭐 한 900, 1000 되는 이제 배당금을 이제 받는 거를 이제 그렇죠. 획득하신 거니까 어찌 보면 노후 대비는 된 거잖아요. 이걸로. 그렇죠. 계속 배당도
성장이 되니까 아마 계속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가장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든 뭐든지 네, 반영을 맞아요. 해서 맞아요. 계속 배당이 또 올라가니까. 결국 투자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퇴직 생각했을 때 1,000만 원 생각했을 때는 아주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쓰지 않을까 했어요. 월천이면 충분하다. 근데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뭐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사람이 뭐 퇴직 후에 갑자기 생활 수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퇴직 전 생활 수준 그 이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뭐 또 막 그렇게 막 쓰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마 요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면은 이제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 5억, 6억 뭐 생기면 이걸로 뭐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 건지, 배당주 투자의 시작이 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각종 투자하신 분들 말씀드려 보시면 일단 돈을 뭐 어떤 분들마다 틀리지만 뭐 저는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모아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좀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1억이 모인다고 사람이 금방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모으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는 그동안 계속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해 놓으시고 우선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은 배당 투자를 바로 시작하시기보다는 코스피 200이나 S&P 500에 들어있는 좀 큰 회사들. 시총 큰 회사들 중에서 뭐 섹터별로 하나씩 일단 사보시는 거예요. 하나씩 사는데 돈 별로 안 들거든요. 배당주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식을 일단 사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골고루 네. 10개 이상. 10개 이상. 뭐 더 이상 돼도 되고 뭐 이런 거는 기념으로 끝까지 갖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섞어서 저는 그렇게 했지만 일단 섞어서 한번 사보시면은 아마 이게 그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공부도 되실 거고 관심이 가잖아요. 네네. 공부도 되실 거고 섹터별로 느껴지실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내가 됐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 배당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먹게 된다면, 뭐 아니면 계속 그렇게 나는 배당 투자보다는 아직은 그냥 사 모으는 게 좋다 하시면 또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자산가도 아니고, 그래서 실적 좋은 이제 배당주로 가시겠다면 실적 좋은 배당주를 사시면 되고, 아니면 고배당 ETF 네이버 증권에 가시면 고배당 ETF 나와요. 그런 거 한 10개 이상 10종류 이상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게 한 10년 정도 실적. 사실 엔비디아나 이런 거는 앞으로 미래의 실적을 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실적을 보면서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실적. 그러니까 뭐 이익이라든지 배당 성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보시고, 그 간단하게 나온 재무제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빨리빨리 보실 수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퍼 5 이하, 뭐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5% 이상, 배당 성장도 꾸준히 되고, 배당 성향은 뭐 30% 이상, 30% 정도 되는 거가 좋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대신 종목은 될 수 있으면 10종목 이상.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시면 리스크 관리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주를 만약에 사셨으면은 최소한 1년 동안 이상 내가 배당락, 세금, 그다음에 한 번 또 재투자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한 번의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후에 이거다 싶으면 계속 쭉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2천만 원까지, 배당금이 2천만 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은 또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천만 원도 4, 5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뭐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이제 저처럼, 근데 저는 이제 고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시작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배당 잘 나오는 주식은 뭐 고르는 건 어려운 건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제 2천만 원 초과되면 세금이 신경 쓰이시는데,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ISA 계좌 하든 안 하든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절세 부분 이렇게 하시고, 또 지금 만약에 부동산이 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는 뭐 어느 정도 나도 현금 흐름이 나오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나는 고배당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퍼 보고 PBR 보고 배당금 보고 배당 수익률 보시면 딱 나와요. 이게 지금 가격이,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사요 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격이 지금 가격이 싼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뭐 계속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8,000원일 때 사고 5,000원일 때 사고 10,000원일 때도 사고 13,000원일 때 산 게 그래도 아직도 가격이 괜찮다 생각을 해서 들어갔으니까. 그 괜찮다는 거의 기준은 이제 배당금 주는 그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가격이죠. PBR도 보고 퍼도 보고 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우선은 이제 판단이 어려우면은 아까 말씀하신 ETF나 아니면 좀 고배당 ETF 그런 것들로 한번 시작은 해봐라. 네네. 큰 돈이 아니니까 처음에. 그렇죠.
주식은 사실은 큰 돈이 필요 없어요. 네. 돈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니까. 조금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이번에 뭐 블랙 먼데이 해가지고 네. 뭐 갑자기 확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럼 배당주들은 그거에서 조금 좀 안전한 거 아니면 얘네도 갑자기 막 어쩔 수 없이 막 확 내려갔다 다시 회복하고 뭐 빠지죠. 빠지는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8월 5일 날 돈 있었으면 그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이제 8월 5일 지나고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8월 5일 날 돈 있으면 샀죠. 배당 수익률 더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는 1억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돈이 있었으면 그날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8월 5일은 못 샀어요. 다다음 날서부터 그냥 막 걸었죠. 호가창에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들어갈 만다 해서. 근데 이 배당주 투자가 근데 좋은 배당 거는 그거 같아요. 그렇죠. 뭐야 견딜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 배당을 받으면서 견딜 수가 있다. 네. 왜냐면 또 배당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돈 생기면 또 집어넣고 하면 계속 어찌됐든 간에 이제 월세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안 팔면 월세는 나온다. 결국은 배당주는 배당금 받아서 재투자하시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복리효과를 누리시는 게 그게 자산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쓰시면 안 된다. 그럼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당주 투자도 이제 고민할 때 항상 그 옆에 S&P 500 같은 거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사라. 이거 결국에 연수익률 보면은 좋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랄까 뭐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S&P 아니더라도 ETF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S&P나 뭐 코스피 200 인덱스 ETF를 사놓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0년에 2배 정도는 이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주위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보면 지수 평균 상승 따라잡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뭐 10년, 뭐 20년 하신 분들 보면 한 2달 정도는 넘어가는데 그렇죠. 뭐 단기로 봤을 때 뭐 30%도 있고 뭐 하긴 한데 근데 흔히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열심히 해야 매매를 열심히 해야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에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보유해서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주 장기 투자는 어떻게 보면 ETF 뭐 무직성 적립이랑 뭐 거의 장단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들을 ETF처럼 여러 종목 분산해놓고 오래 들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30종목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종목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저 유튜브 다른 분들 보면은 60 종목 가신 분들도 있고 200 종목 가지고 있으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S&P에 편입된 종목 중에 내가 고배당주만 뽑아서 투자한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보면 연배당률이 S&P 500이 연배당률이 1~2% 배당률이거든요. 근데 뭐 장기 성장률은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장 현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고배당 투자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배당주의 최대 단점은 세금이죠.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저도 많이 내거든요. 우리나라 배당 소득세 좀 해주면 좋겠어 진짜. 세제가 좀 가혹한 면이 있어요. 뭐 일본은 이렇게 2개 중에 종합과세 되는 걸 이렇게 고르는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분류과세 되는 점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기도 하죠.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데 9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장단은 있지만 어쨌든 S&P는 뭐랄까 올라갈 땐 또 좀 확 올라가는 느낌도 있을 거고 대신 배당이 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좀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은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월급이 없잖아요. 급여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정한 또 현금 흐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배당이 중요해요. 고배당 보고 저평가된 주식을 많이 사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사실 배당주라는 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부터 이렇게 쭉 순서가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종목을 막 200개로 쪼개를 이유가 있는가? 예를 들어 이제 높은 거 10개만 사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융주들이 높다 보니까 금융주들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에 어떻게 보면 반 정도는 금융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 생명,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증권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당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지금도 그러니까 JB도 제가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 계속 넣고 있어요. 그리고 타미당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한 섹터에 막 몰리더라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고배당만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배당이 조금 낮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이제 계속 분산을 하는 중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내가 배당을 좀 이제 받는 금액이 좀 커지면서 약간의 좀 이제 저 배당이더라도 좀 그렇죠. 성장성도 좀 따져보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 배당주를 하더라도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또 옆에가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시세 차익도 좀 바라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배당주 샀을 때 막 시세 차익이 확 나는 경우들도 있는지 뭐 예시로 한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늘어난 케이스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 5,0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13,000원대니까 기업은행이 코로나 때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퇴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퇴직이 내가 오늘 퇴직한다고 바로 퇴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업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좀 시간이 걸려요. 뭐 인사위회도 열려야 되고 시에도 보고 해야 되고 또 퇴직금 주려면 또 돈이 없으면 또 그것도 다 받아와야 되고 막 이게 네. 하다 보니까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기업 다니다 보니까 공기업 쪽에서 강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강의를 갔었는데 제 앞에 강의하신 분이 그분도 공기업 다니셨던 분인데 코로나 때 그러니까 과감하게 베팅을 하신 거지.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분도 네.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인가 봐요. 전 재산을 다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당주들도 그렇게 기회가 오면 상승할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주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배당을 떠나서 어쨌든 사업을 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배당주 투자도 주식 투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배당도 잘 주고 이제 성장도 더 잘 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주가도 반영이 되는 거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배당주는 안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7% 배당을 주고 8% 배당을 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배당률이 올라가요. 그럼 또 사람들이 다시 사요. 또 사고. 네. 근데 제가 좀 이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나는 장기 투자고 나도 워렌 버핏이고 나도 뭐 같이 투자한다. 나도 배당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동전주 잡주 사다가 막 단타 치고 있단 말이지. 하한가 따라잡기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배당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매를 자주 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진짜 뭐 하루 종일 이런 건 아니고. 왜냐면 직장을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이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을 위해서 하기는 하죠. 근데 뭐 수익도 꾸준히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크게 왜냐면 무리하게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막 이렇게 실패한 적도 없어요. 근데 배당주들은 이제 꾸준히 사다 모으니까 뭐 분기 배당 나오고 1년에 결산 배당 나오고 이렇게 불로소득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게 받아봐야 아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당 투자는 단타와 거리가 좀 먼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단타 투자라고 해서 딱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오랫동안 이게 단기 투자를 하시면은 진짜 증권거래소가 0.18%인데 이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자산 이게 굴리는 돈이 커지면 1억이면 18만 원이에요. 5억이면은 100만 원. 그거 몇 번 한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복리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수익률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또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고 저는 이제 단타를 하실 거면 거래세가 없어지면은 단타하셔도 돼요. 근데 아니면 거래세가 없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 아시잖아요. 네, 0.15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냥 거래세가 없는 ETF로 하셔라. 거래세 없으니까 ETF로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유 종목이 이제 너무 급등이 나왔어. 더 좋은 고배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리밸런싱을 위해서 단기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가 진짜 좋은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어찌됐든 배당 수익률. 근데 주가가 급등해 버리면 그렇죠.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맞아요. 거니까 정리하고 다시 또 이제 고배당으로 또 옮기고 그러다 그렇죠. 또 다시 급등하면 네, 팔고. 맞아요. 또 이쪽으로 가고. 참 이게 이론은 간단한데 하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그거를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처음에는 이게 돈이 느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근데 제가 계좌를 막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자산이나 돈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잖아요. 저는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나 얼마 있다. 그러니까 인터뷰 봐도 우리나라 그런 인터뷰 길거리 인터뷰 나오는 거 보시면 뭐 연봉 얼마냐, 돈 얼마냐 그러면 얼굴 가려주시고요.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억 법니다. 연봉 2억 법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 배당주 하시는 분들이 조급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처음에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차 됐을 때는
저도 나는 과연 저렇게 집도 살 수 있고 40평 50평대 살 수 있을까? 뭐 나는 차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차도 결혼할 때 처음 샀습니다. 그전에는 뚜벅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급여가 조금씩 쌓이고 급여도 또 올라가잖아요. 저 초봉 첫 월급 54만 원이었어요. 54만 원. 그리고 신랑이랑 저랑 둘이 합친 금액이 저 지인이 대기업 다니는데 그 합친 거보다도 작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그렇죠. 시간의 시간이에요. 복리가 시간 그다음에 복리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모 증권사의 VVIP 저희는 VVIP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어떨까 싶어서 가봤어요. 사정을 해서 전화를 해서 제가 재산이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좀 한번 너무 듣고 싶다. 한번 가서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다 노인분들이세요. 저보다 훨씬 막 진짜 백발의 노인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시간 싸움이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나.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보시면 힘들어요. 결국은 시간 싸움 또 복리 싸움 그다음에 급여를 또 계속 절약해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 급여 생활자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크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아요. 그건 부자가 되시려면. 네, 그러면 요거 지금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 요 얘기를 이제 책을 쓰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배당 투자를 하면서 좀 유의미하게 조금 이제 좀 나오네 싶은 게 한 그래도 몇 년 정도 가야지 이제 좀 나온다 싶은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었나요? 뭔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한을 주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집 사고 3천만 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8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7년이면 충분해요. 10년이면 네. 충분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입사하시면서부터 하시면 10년이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10년? 배당 재투자 하시면. 근데 10년 너무 길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쩔 한 수가 3년 없어요.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좀 약간 좀 괜찮게 들어오네 약간 이런 나쁘지 느낌까지 않아요. 가나요? 3년도. 3년 네, 정도 3, 4년도. 만약에 주가만 좀 잘 타면 좋을 수도 네. 있고. 근데 사실 그래요. 내가 내 생에 저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네. 10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수도 있죠. 아니 뭐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재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워렌 버핏이 진짜 네. 그 시기가 내 생애 주기 동안 주가가 매일 떨어지는 시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또 내 생애 주기 동안 부동산이 계속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배당주 투자는 그래도 배당을 버티면서 버틸 수 있다.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네. 생애 주기 동안 주식이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그런 거를 저는 고려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어찌됐든 근데 받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원한테 요거를 너의 자녀에게 한번 남겨줘 봐라. 이게 훨씬 나을 거다. 제가 말씀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친구가 들어갔을 때 10,000원 미치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000원이 넘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들어가 말아 들어가. 팔아야 말아. 돼요. 많이 뭐 어떻게. 배당 계속 재투자해. 아직은 괜찮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 지인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번 해보시면 보일 거예요. 제가 아까 1년 사이클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시면 판단이 서요. 내가 이거를 계속 갈 것인가. 아니다. 나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나는 부동산이 난 것 같다. 그러면 뭐 얼른 일단 자기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을 지금 읽고 이 배당주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걸 좀 추천할 만한 어떤 그런 성향이나 아니면 상황인 사람은 좀 어떤 분들일까요? 나이가 있는 분들 아니면 뭐 젊은 분들 뭐 어떤 그러니까 기준이 제가 있을까요? 여기 상황별로 좀 써놓기는 했어요. 이제 은퇴하실 분들은 좀 고배당 쪽으로 하시고 뭐 초창기 사회 초년생 분들은 뭐 미국이랑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하셔라라고 해놨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은 또 한번 확 빠진 다음에 또 회복 잘 못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또 저번에 월요일에 빠지고 다시 또 회복해가지고 거의 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려도 미국장에 물려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도는데 계속 그 국장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래 이제는 미국장을 좀 가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는 상당히 고려할 문제도 많고 네. 어느 나라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가에 따라서 그때 어디가 좋은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이가 있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누가 미국 주식에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미국 주식 투자도 어려웠죠. 어렵기도 저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도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 또 미국 주식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또 미국 주식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젊은 MZ 세대들은 아예 그 국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예 안 쳐다본다. 네, 이런 아예 사람이 쳐다보지도 있어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 주식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면 좋고 뭐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주식 많이 사는데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 곳만 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투자에서 저는 크게 고려할 부분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뭐 각 나라의 좋은 종목 골고루 뭐 ETF 사놓으시면 그냥 뭐 전 세계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런데 다들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은 3대가 망한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말들은 이제 미국으로 다 몰려가면 그만큼 또 국장은 좋은 종목들을 또 싸게 살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배당주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국장이 정말 나쁘다면 외국 자본도 그냥 싹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물론 기관이나 이제 뭐 외국 자본들이 많이 투자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서 그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빠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공포감이니까 그럴 때 좀 그렇죠. 약간 저평가 고배당주들을 좀 그렇죠. 발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저처럼 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충분히 공부하시고 경험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셔라. 꼭 뭐 하셔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 투자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또 고생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배당주가 그냥 마음 편하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포모. 남들 올라갈 때. 비교. 그것만 안 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원들이 이제 그게 문제인 게 보면은 옆에서 포모를 그렇죠. 일으키는 그렇죠, 그 그렇죠. 엔비디아 족들이 있잖아요. 여기. 야, 너 이거 하냐? 막 2차 전지 족들하고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막 올라갈 때 너 아직도 맞아요. 혹시 배당 받아?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맞아요. 화가 나고. 난 그냥 얼마 받았어? 그러면 가고 있어. 쭉 아. 가고 있어. 나는 그래요. 저도 뭐 지인들이 그래요. 그거 사야지. 그거 뭐 포스코홀딩스 안 사냐? 막 저한테. 근데 그거를 이제 참아야 된다. 그게 제일 힘들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씩 좀 넓혀가면서. 넓혀가면서 보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쭈암님이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본인 살아온 얘기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해본 거를 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도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언 같은 것들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어쨌든 주식 시장이 뭐 불안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 배당주 투자를 좀 하고 싶은 분들한테 요거는 좀 챙겨라 하는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챙겨라기보다도 결국은 절약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하시든지 장기를 보셔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부동산 나름의 아마 고충이 많으실 거예요. 많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장기로 보시고 저는 그 특히 젊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좀 그게 안타까운 게 저희 아버님도 생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이긴 하지만 주식 얘기에 대해서나 뭐 금융 뭐 이런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좀 금융 공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젊은 분들 막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막 뭐 책을 막 100권을 읽고 막 주식 투자 막 공부해야 네. 되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전문 투자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리신 분들 중에. 근데 10대 때부터 시작했으면 더 좋겠지만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뭐 20대도 용돈 받아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뭐 10,000원, 20,000원씩 한번 사보시고 일단은 제가 보니까 급여가 많아야 돼. 어차피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급여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그 주식이나 공부는 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일단은 자기 몸값을 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소득이 먼저 기반이다. 연봉을 좀 자기 실력을 좀 쌓아서 연봉을 좀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하는 건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절약 이거 세 개예요. 그게 어찌 보면 특별한 가장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안전하고 가장 확률 그렇죠. 높은 투자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 빨리 가려고 하다가 이제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챙겨라. 결국에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모든 투자의 이제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라는 책을 쓰신 또 이제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 이제 쭈압 정영준님을 모시고 이제 배당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이제 쭈압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